각자 경제 정책에 대한 미치거나 안 미치거나 경제 시황, 영국의 트러스 총리의 경제 대책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전혀 궁금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의 신임 총리가 자신의 직을 걸고 거의 평생의 정치 동반자인 장관을 내치고 세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하고 또 다시 세금 감면 정책을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정상으로 만든다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총리나 영국 재무장관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멀쩡한 사람인데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을 갑자기 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 내 시장 상황이 비상이었다는 것을 직감하셔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급박한 일이 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핵심이 바로 영국 연금입니다. 영국 시장 내에 있는 연금 펀드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금이 안전한 투자가 되어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영국 연금 펀드에서 일명 LDI라는 투자 상품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부채연계 투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상품의 구조가 100% 파생연계 상품인데 영국연금 펀드가 이러한 파생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에 일본과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날려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문제가 불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가 직접 세금 감면을 통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게 경제학에서 래퍼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라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기업 공급 중심의 혜택을 주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입니다. 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즉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세금 감면의 혜택을 생산해 재투자해 잠재적인 공급 증가를 일으키고 즉 수요는 인간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으니 선제적으로 초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공급을 미리 늘리는 것입니다. 명목은 그러한데 영국 총리는 감세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영국 부채 증가 파운드화 가치가 최저치로 하락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영국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함에 따라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노리게 되면 위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부채의 감소와 파운드화 가치 상승, 금리 하락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영국 연금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 연금이 LDI라는 투자 상품에서 일정 부분 파생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면 마진콜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증거금을 더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거금을 못 채워 넣으면 청산되고 연금에서 비중이 높게 투자되었는데 파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정상과 반대인 정책을 펴서 급한 불을 끄게 한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 연금에 급한 불을 껐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영국 연금이 파산이라는 것은 결국 영국의 파산을 의미하고 영국의 파산을 결국 유럽의 금융위기 재발과 미국 및 선진국들의 금융위기가 되는 상황이 될 뻔한 것을 급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눈치 보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나름대로 먼저 금융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과 개발도상국들 또한 최대한 버티기 작전으로 돌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유튜브 주식 채널을 보시고 상승장이 도래할 거니까 주식에 올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더 이상 들으시지 않아야 합니다. 음모론일지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중국을 잡기 위해서라도 대공황급의 금융위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에는 더욱더 중심을 잘 잡고 남들이 하는 파더라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남이지만 한 분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영주 부동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영주의 현대아이파크가 온다고, 자이가 온다고, 롯데캐슬이 온다고, 전부 다 또 눈이 뒤집혀 입으로 썰을 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은 오른다는 논리와 일진배열인 종사자들이 살 집이 수요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영주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논리로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현대아이파크가 왜 지금에서 영주에 오는지를 말입니다.
와도 그럼 예전에 들어오지 왜 저번에 광주에서 붕괴 사고를 내고 이번에 들어오는 것인가 말입니다. 건설업체는 지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이죠. 짓다 안 되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라도 일단 짓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영주에도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손수건을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짓고 난 후 떨어지면 나중에 현금으로 사도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골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뭐 그걸 못 기다리고 포모 두려움에 안절부절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요. 현재 부동산 대출을 중지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협에서 주담대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대형은행에서도 자산가치 평가가 들어갈 것이고 주담대 대출을 줄이거나 대출을 이자 높은 것으로 갈아타게 할 것입니다. 대출을 낸 사람들에게 서서히 목줄이 조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충 잡아도 600만 인구 중에 250만 가구가 아마도 이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시장은 자신의 선택에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세계입니다. 금융시장에는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금속, 에너지, 곡물, 농산, 품 등을 다 포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과 주식만 보고 금융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심지어 실패하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이슈들도 더 있지만 오늘은 이만 좋은 말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글을 보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오르는 투자 상품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들은 일상의 평범한 것들입니다. 배우자의 웃음소리, 아침 커피 향기, 아이들이 노는 소리, 휴가, 은퇴, 생일 같은 커다란 순간을 기다리느라 지금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존 오리얼이